질문을 보니까 이야기 스타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그는 어떤 시대였냐? 아키텍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 다이어그램,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UML을 위시해서 방법론 전성시대였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훨씬 더 오래된 주제지만, 이 당시에 그걸 더 확장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UML 기억하시는 분들 많네요. 개발이 아니라 설계까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이 점점 증식하고 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예전 스타일 헤비웨이트 방법론들, 워터폴을 위시해서 반기를 든 방법론들이 태동하던 시대였다. 저도 잘 아는 건 아니고 이름만 들어본 방법론들이 많은데 90년대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던 걸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RAD 요거는 이제 IBM이나 MS에서 스티브 맥코넬 이런 분들이 만드셨던 거고, 유명한 스크럼, XP도 요 당시에 만들어졌었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1990년대를 지나서 2001년 드디어 에자일 매니페스토 선언문이 만들어집니다. 17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스키장에서 얘기하다가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선언문을 써버렸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느냐. 일단은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확장으로 방법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이 문제가 아니구나.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문제였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고,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방법론들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01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서로 그룹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라이트웨이트 방법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리스테어 코번이라고 이 사람이 라이트웨이트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마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다가 요 2001년 이 모임에서 에자일이라고 하자라고 마틴 파울러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에자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고 미국인들이 에자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걱정도 하긴 했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7명이 누구야?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켄트백이 있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셨고 모두 커닝엄 이분도 XP를 켄트백이랑 같이 만들었고 위키도 만들었고 유저 스토리도 처음 만드신 분이고 스크럼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로버트 C 마틴은 이제 솔리드 법칙이랑 클린 코드란 책 엉클밥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위키 웹인 최초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마틴 파울러도 여기 있었고, 에자일이라 이름을 지으신 분이고, 소프트워크로 유명하시고, DI를 만든 건 아니지만, 유명하게 했던 분이고, UML이나 리팩토링 관련된 책도 쓰셨고, 책을 많이 쓰신 분. 앤드류 헌트, 데이브 토마스 이 두 분도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한 출판사를 아예 세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루비의 창시자들이고 그라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론 제프리, 알리스테어 코번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거 에자일 매니페스토에서 매니페스토라는 이름 자기가 지었다. 그래서 에자일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방법론을 주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자기들도 했다고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 의외로 잘 됐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 선언문을 작성을 했고, 이분들 왜 스키장에 같이 가셨냐면, 그 전 2000년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고 지내다가, 우리 한번 만나서 정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위키 페이지를 하나 팠대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 만나고, 어디서 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겨울에 만나기로 됐는데, 겨울이니까 스키장 가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자일 매니페스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 뒤에 것들보다 이 앞에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이나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고 문서보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이때 당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온라인 소프트웨어는 적었던 시절이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뭐 IBM이나 거대한 회사들에서 SI 또는 내부 개발, 몇 년짜리 개발 이런 식으로 하던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을 면밀하게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못 바꾸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 커스터머와 콜라보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라는 게 밸류에 들어가 있고 플랜을 따라가는 것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론을 에자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한 거죠. 12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대충 보면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바뀔 수 있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주 전달해라.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문서나 아니면 플랜에서 몇 프로 진행 중이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대신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간중간 전달해라.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그거를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된다. 팀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기민함이 중요하다, 단순한 게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뭐 당연한 것들이죠. 요구사항이 더 명확하게 온라인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다, 요즘에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안 돌아보는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요 에자일 매니페스토에 들어가는 라이트웨이트 개발 방법론과 무관하게 1990년대에는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린 매니팩처링이라고 50년대, 60년대에 도요타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치고 나오면서 저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걸 이제 정리한 걸 도요타 웨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배운 것들이 90년대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매니팩처링 쪽에서도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게 제조업이나 뭐 개발 이런 데서만 쓰일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좋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여기서부터죠.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이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2004년에는 칸반이 나왔고, 이 칸반은 일본말로 간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비슷하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보드라는 뜻이고, 린 스타트업도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 얘네들은 에자일 매니페스토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에자일이라고 부르죠. 에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 방법론들 중에서 유명한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스크럼이죠. 스크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고 이터레이션을 돌고 계속 개선하는 것. 이게 스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은 스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를 골라서 우리 이것만 하자. 스토리라는 게 개발자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리스트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거 이상을 하지 않겠다. 이것만 집중하겠다. 2주 뒤에 동작하는 걸 줄게. 그걸 보고 너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이걸 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데일리로도 리뷰를 하고 스프린트 단위로도 리뷰를 해서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게 하는 거. 임프루브. 이게 중요하다.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게 칸반인데 칸반의 핵심은 뭐냐면 개념이 바뀐 거예요. 기존의 모든 방법론들이 일을 주는 거, 사인하는 거에 집중했다고 하면 칸반은 가져가는 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 뭐가 해결이 되냐? 예를 들어 2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2주 동안 개발할 거를 만들기 위해서 플래닝을 하고 개발을 하고 개발된 거를 QA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더 빨리 나가고 싶다. 리드 타임을 줄이고 싶다. 스루풋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에서부터 그냥 가져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리드 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kanban이다. 그다음에 XP는 요즘에는 인기가 없지만 다른 방법론들의 영향을 많이 끼쳤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넣었는데 XP의 핵심은 익스트림이다. 익스트림에서도 피드백 루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각 단계별로 달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계속 피드백이 있어야지 계속 임프루브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좋아하니까 두 장을 넣었습니다. 왜 익스트림이냐? 우리가 리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리뷰를 초 단위로 할 수는 없어. 이게 페어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 쓸 때마다 리뷰할 수 있잖아요.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다음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테스트가 중요하다면 테스트를 먼저 짜면 안 돼? 이게 TDD인 거고 인티그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티그레이션을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팀장들이 그걸 알아서 했었죠. 모집 컨플릭트 처리하고 그거를 계속 하면 안 돼? 데일리로 하면 안 돼?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CI라고 하고 이것도 자세하게 다루면 또 재밌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는 딱 보면 알겠지만 좀 다르고 얘가 집중하는 거는 린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 안 할 수 없나? 이게 핵심이고 전부 여기 있는 요소들이 다 그게 담겨 있다. 결정을 지금 꼭 해야 되나?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딜리버리 빨리 하는 이유도 이 딜리버리 빨리 하면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